잠깐 10초 정도 더 보실 건데요. 이게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VDI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4K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라이브 상황입니다. VDI 통해서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라이브 스트림, ABC 뉴스 라이브 스트림 지금 실시간 지금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데스크탑 가상화가 이런 동영상 플레이에 좀 취약하다고 하는 것인데 조금 지연이 있다고 하는 건데 충분히 튜닝을 잘하면 이런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도 VDI에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anta Cruz County has been hit especially hard. One man recorded his escape through downed trees and power lines. The storm is now headed. 세 번째는 이 화상회의인데요. 화상회의가 이런 VDI 통해서 들어가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6명 정도까지는 렉 없이 문제없이 잘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줌 회의 라이브 제 얼굴 나오죠. 지금 여기 카메라 있어서 그런 세 번째 데모시어는 이렇게 줌 회의 6명까지 하는 수 있는 거 지금 바로 실시간 동영상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K 동영상, 두 번째는 유튜브 ABC 뉴스 실시간, 세 번째는 줌 회의 있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이 실제 적용할 때는 망분리를 쓰기도 하고 정말 PC 가상화 본연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부제목이 엔드포인트 보안의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자료 유출 방지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보안의 끝판왕이란 말을 쓰더라도 손색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소만사가 내일 모레가 26주년, 26주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DLP 개인정보 시작해서 USI 차단, DB 접근 통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신상이 데스크탑 가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 내부에서 망분리로 오픈소스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상용한 지가 4년째 되겠습니다. 소만사 처음 들어봤는데 VDI 레퍼런스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 디스플레이에 1,500유저, 모 은행에 15,000유저, 인터넷 망분리, 내부 PC 가상화 등을 비롯해서 참조 사이트를 10군데 정도 이미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15,000유저보다 더 크게 구축한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VDI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이 망분리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인터넷 망분리가 있고요. 금융기관에는 중요 단말 접속 망분리가 있고 그다음 원격 재택근무 때문에 망분리가 재택근무 시 망분리 대체로 VDI 데스크탑 가상화가 논리적 망분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최근에 망분리 유예 조건하면서 개발자 분들은 망분리 유예하면서 또 개발자망과 내부망을 분리하기 위해서 논리적 망분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망분리는 물리적 망분리하고 논리적 망분리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안성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맞물리가 플러스 1.1이긴 하지만 논리적 맞물리가 훨씬 더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논리적 맞물리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물리는 이제 이런 규정 때문에라도 2014년 전후부터 해서 확대되어 왔고요. 원격 접속 때문에 또 한 번 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융권에는 주요 서버 접근할 수 있는 단말, 이걸 중요 단말이라고 하는데 중요 단말 접근 맞물리가 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하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재택근무하는 종에 중요 서버가 다운돼서 리스타트해야 되는데 그 리스타트하기 위해서 회사를 출근한다는 거는 재택근무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다시 서버를 리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중요 단말에 VDI 형태로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택 중요 단말에 대한 맞물리도 물리적인 거 이외에 논리적인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맞물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데스크탑 가상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다 이제 우리 일반적인 기존 노트북은 접속 단말로만 활용하고 있고 모든 컴퓨팅은 VDI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PC 가상화가 되겠죠. 내부 PC 가상화를 하게 되니까 이 자료 유출 방지, 악성 코드 유입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보안의 끝판왕이 데스크탑 가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PC 가상화는 기존의 PC를 싱 클라이언트 혹은 제로 클라이언트 접속용 단말로 하고 모든 컴퓨팅은 이렇게 VDI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도 이게 VDI 들어와서 한 건데요. 데모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테더링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번 끄고 한번 접속해 볼게요. 데모의 법칙에서 이게 데모할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접속합니다. 1초, 2초, 3초, 4초. 다시 접속이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컴퓨팅이 회사의 중앙에 있는 그 서버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버가 그 PC를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를 한 5대 두면 300명 정도의 회사의 모든 PC 접속을 다 커버한다는 겁니다. 5대 서버 안에 PC가 50대씩, 60대씩 생성돼 있어서요. 사람들은 내부에서는 접속만 하고 모든 PC 컴퓨팅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컴퓨팅이 이런 서버에 있는 PC에서 이러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DLP, 소만사가 엔드포인트 DLP를 15년 동안 해온 회사고요. 이 분야에서는 국내 1위고 외산 제품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엔드포인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료 유출 이슈인데요. USB를 통해서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고 출력물 통해 나갈 수 있고 테더링 통해 나갈 수 있고 와이파이 통신 통해 가져 나갈 수 있고 RF 통신 통해 나갈 수 있고 블루투스 통해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CD, DVD 구워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멀티 OS 윈도우즈였다가 리눅스로 부팅해서 거기서 복사해 나갈 수 있고 하드디스크를 떼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에 내려온 파일 데이터, 개인정보, 기밀정보, 도면 같은 민감정보 이런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엔드포인트에 데이터가 내려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VDI를 사용하면 사실은 사용자는 화면만 보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화면만 보는 거죠. 화면만 나한테 보이는 거고 로컬에 여기에는 잘 데이터가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통제에서는 엔드포인트 DLP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VDI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엔드포인트 보안의 끝판왕이 VDI가 데스크탑 가상화가 아니냐라는 말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DLP의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DLP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엔드포인트로 정말 데이터가 안 내려가느냐? 업무 때문에 꼭 필요해서 엔드포인트 데이터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USB로 복사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USB로 복사된 파일에 대해서 원본을 확보하고 기밀 정보, 개인 정보가 있으면 튕겨내고 결제 승인 후에만 그것들을 허용하고 출력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본은 사실은 VDI를 활용하더라도 필요한 건데요. 일단 출력물 보안은 반드시 엔드포인트 DLP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업로드 외부랑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그런 이제 인터넷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 전송을 해서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증거를 남겨놓고 기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튕겨내고 외부 전송할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결제를 승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DLP의 본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LP가 여전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엔드포인트 DLP의 많은 영역이 VDI를 하면은 커버가 되는 자료출 통제 측면에서 많은 부분 커버가 된다는 걸 저희가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DLP를 엔드포인트 깔고 안티바이러스, DRM, 그 다음에 EDR 이런 걸 깔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돈이 되면 VDI를 까는 게 엔드포인트 보안의 가장 끝판왕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VDI가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요. 왜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분이 별로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는 우리 망분리 때문에 2014년부터 많이 확산됐는데요. 근데 대부분 1인당 300만 원씩 도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50만, 내고에서 250만 원이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PC를 2개 사지, 노트북 하나 주고 나눠주지, 물리적 망분리보다 논리적 망분리가 쌓여야 되는데 더 비싼 거 아니야? 이런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쌌느냐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외산 중심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냐라는 것이 1번이고요. 그 외에 망분리하면 망연계 솔루션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솔루션도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플러스해서 가격 측면에서 조그만 기업은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 전자회사 부장님이 그러는데 VDI를 들어온 다음에 7년쯤 후에 다시 또 드러냈다고 그래요. 우린 VDI 다시 못하겠어. 다 드러내고 다시 PC야.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 보안 이 자식들이 엔드포인트에 왕창 깔았는데, 에이전트를 왕창 깔았는데 그거랑 가끔씩 충돌 난다. PC 호킹하는 솔루션들하고 충돌 난다. 근데 장애 났을 때 VDI 업체는 보안이라고 말하고 보안 업체는 VDI라고 말하고 서로 핑퐁 때리는데 발라주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위에 임원들은 야 PC가 부팅이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4시간 안에 안 되면 너 잘린다? 라고 막 협박하니까 그걸 몇 벌 당하고 나니 이거는 너무 큰 부담이어서 내부 PC 가상하지 말고 그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좋은 걸로 나눠주고 어쩌고 하자. 인터넷 나갈 때만 VDI 통해서 망분리 효과만 좀 하자. 내부 PC 가상화는 너무 빡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PC 가상화 측면에서는 이런 보안 에이전트하고 충돌이 아주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PC 보안 제품 중에서 도입된 지 7, 8년 전인데 회사는 없어지고 유지 관리 잘 안 되면서
뭐 이런 회사 것도 벌어내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으면 기술 지원과 뭐 충돌에 대한 이슈를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뭐 PC에 에이전트 7개에서 10개 이상 깔려 있는 회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베스트 오브 더 브리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설치해 가지고 적용하는 건 맞는데 이제는 너무 개수가 많아서 우리 보안 담당자들이 많이 공격받는 포인트가 됐잖아요. PC를 새로 도입했는데 그거 부팅하다 보니 에이전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깔리면서 그것 때문에 느려지는 것 같고, 블루스크린 발생하면 그거 봐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실제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보안 쪽이 많은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이전트 개수를 줄여서 우리의 악명을, 보안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문제는 첫 번째는 가격이었고 활성화 안 된 게,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하고의 충돌에 대한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외산 제품 시트릭스나 VM웨어, 뭐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두 회사가 국내에서는 많은 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외산 제품들은 아무래도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가격 제한이 불가능하니까 1인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뭐 매우 공격적으로 경쟁적인 가격에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 국산화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토리지도 EMC나 히다츠나 네데비나 같은 고가의 스토리지를 제한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 클라우드상은 근본 없는 저가의 서버들을 병용적으로 연결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전체적으로는 고성능과 안정성을 구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네데비나 히다츠나 EMC나 이런 비싼 스토리지나 서버를 쓰지 않고 이제 저렴한 서버들을 복수로 집어넣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성능과 안정성을 구축하다 보니 그런 서버 가격에서도 뭐 30-4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그 다음에 서버의 라이선스 이 측면이 가격 절감에서의 큰 게 있었고요. 저희가 고객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소만사 같은 국내 VDI 솔루션을 꼭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전체 VDI 팜의 30%만 국산으로 도입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기존에 있는 외산 제품 벤더들의 그 라이선스 장난치는 거를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도입 비용을 다 뽑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제가 뭐 글로벌 스탠드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어소옵쇼로 제안하다가 나중에 락인 걸리면 등에 칼 꼽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세게 말하는 거긴 하지. 하지만 지금까지 뭐 25년 동안 제가 보니까 외산 제품들이 처음에 5년, 10년 정도까지는 그러고 가다가 10년 지나면부터 칼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락인되어 있으면 바꾸는데도 2-3년 걸리니까 2-3년 동안은 꼼짝없이 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내 제품 국산화가 되면 그런 외산 제품들이 라이선스로 장난치는 것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망연계 솔루션도 해보니 충분히 대체 가능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또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만사의 아까 특별한 제안인데요. 저희가 엔드포인트 보안을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엔드포인트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VDI가 문제인지 엔드포인트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발라줄 수 있는 회사다. 제일 좋은 거는 기존의 엔드포인트를 약간 정리하셔가지고 소만사는 싱글 에이전트를 지향하니까 저희가 개인정보 검색부터 시작해서 DLP가 매체 제어 출력물, 인터넷 전송 통제하는 게 DLP의 본령인데 DLP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PC 취약점 점검,
공공기관에서 PC 지킴이라고 하는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티바이러스와 EDR 에이전트도 같이 인베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이전트로 PC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이고, 이미 이런 어프로치를 해서 4개 에이전트를 하나로 줄이고 이런 프로젝트를 뭐 10,000명 이상이 되는 은행에서 3-4차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개수를 줄여서 싱글 에이전트로 가는데 소만사 정말 진심이다 거고요. 그래서 VDI를 하면서 엔드포인트 장애에 대해서 분석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소만사다 거고요. 두 번째, 더 좋은 면은 엔드포인트 기존 거를 다 정리하시고 하나만 깔아서 해결합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소만사다는 것이고요. 뭐 VDI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약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써보신 분들은 뭐 이해를 하셨을 거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VDI 구성 요소가 있고, 컨트롤 노드, 스토리지 노드, 컴퓨팅 노드, 뭐 이런 노드로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보다 온프레미스 구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생각하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최적화 작업, 내부에 쓰는 프로그램인데 충돌 안 나도록 검증해달라, 이런 프로젝트 중에 한 달 정도가 내부에서 잘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충돌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온프리미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요. 향후에는 클라우드에 포팅해서 서비스하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렉 하나당 500유저 커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면 렉이 4개 정도 구성되는 것이고요. 물론 뭐 100유저면 올인원 서버로 서버 한 대당 혹은 2대당 100유저의 VDI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다 윈도우즈 OS로 VDI를 하는데, 공공은 개방 OS에 대해서도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개방 OS 커버리지도 있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암호화 통신, SSL 암호화하기 때문에 1차적인 암호화도 지원하는 것이고, 좀 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VPN을 도입하셔서 하도 되겠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대부분 4코어 8기가, 그리고 디스크는 100기가 혹은 50기가 정도인데요. 어느 은행의 차세대 리빌드에서는 16코어 16기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문제는 아닌 거죠. 저희 하드웨어를 가지고 돈 버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개발하신 분들의 인프라는 16코어 16기가 정도로 아주 빵빵하게,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도 16코어 16기가 잘 안 쓰고 있는 분 많은데 그렇게 풍성하게 주는 그 VDI 팜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주고, 그룹마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따로따로 할당해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스케일러블하고 HA하고 액티브, 저희가 모 제조업에서 스토리지 액티브 같은 걸 구해내달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적용해서 스토리지 액티브 구현해 준 거가 있고요. 그런 이제 이미 클라우드 시대 넘어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고가용성, 고성능을 내는 기법들을 많이 나와 있고, 그 기법들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안정하느냐, 이게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데모시어는 이미 처음부터 보여드린 것 같고요. VDI 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3가지.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가 70메가짜리 파워포인트가 5초 안에 뜨느냐. 결국 하는 게 오피스 작업이니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빨리 뜨느냐. 두 번째는 사실은 인터넷을 볼 일은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 플레이할 때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화상이 할 때 문제가 없느냐. 3가지였어요.
제가 뭐 맨 처음에 4K 동영상 플레이되는 거하고 ABC 뉴스 라이브 보여줘서 이런 인터넷에서 동영상 스트리밍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물론 뭐 아무래도 VDI니까 조금 제약은 있는 거죠. 제약이 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화상회의도 큰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저희가 뭐 시트릭스도 그렇고 VM에도 그렇고 6명인가 8명 정도가 들어오면 그 정도가 커버가 되고 그만큼 30명 들어간 회의 같은 경우에는 VDI에서 커버하기엔 조금 벅차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제 외산 제품하고 동등하게 만드는 거인 건데요. 시트릭스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VM웨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거고 걔네가 못하는 거는 우리도 못하는 거다. 걔네가 못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와 충돌에 대한 거를 잘 통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축해 보니까 실제로 VD의 성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액티브 디렉트리를 잘 아는 겁니다. VD 로딩 타임 아까 이 5차 안에 붙었죠. 죽이고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붙어야 되는데 1초, 2초, 3초, 4초 빨리 왔죠. 여기 빨리 붙는 거는 우리 액티브 디렉토리 최적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액티브 디렉토리 이런 걸 잘하는 게 최적화의 중요한 요소여서요. 소만사는 이제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고 엔드포인트를 알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알기 때문에 성능을 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솔루션 시트릭스 VM웨어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나머지 걸 최적화해야만 전체 성능이 나는 건데요. 그것들을 소만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격 가성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성능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아까 VDI가 붙는 거 보면은 10초 안에 붙는다는 거잖아요. 데디케이트 방식이 10초 안에 붙는다. 어느 기간 가니까 외산 제품 쓰고 있는데 30초에 붙더라고요. 그건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솔루션을 둘러싸고 있는 거에 최적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인데 30초가 노멀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저희는 10초 안에 붙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고 GPU 가상화 되느냐 누가 물어보는데 이미 적용돼 있습니다. 기존의 CPU 가상화는 기본이고 GPU 가상까지 적용돼 있고요. 향후에 망연계 기능까지 내재화해서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5,000 유저 사이트가 있는 거고요. 10군데 정도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데디케이트 풀 방식 못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야 소만사가 330명인데 그중에 기술력이 한 22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큰 규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과 운영까지도 같이 토탈 턴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엔드포인트에 진심인 소만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운영해 보신 분들은 로그인 스톰, 바이러스 스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 로그인 스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VD를 먼저 생성해 놓고 하는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스톰은 이제 바이러스 툴 중에 VDI를 염두에 둬 가지고 시간차로 스캔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페일오버, 사용자 포탈, 관리자 포탈 지원하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왜 국내 제품들이 이 분야에서 자리를 못 내렸냐 하니까 엔드포인트에서의 디바이스 리다이션을 잘 못해주는 것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URL 리다이션, 프린터 리다이션, USB 리다이션, 듀얼 모니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그 문제를 뭐 외산 제품인 시트릭스 VM웨어보다 잘 못해주니까 고객들이 국내 제품은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나? 라는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거를 잘해주는 게 생각보다 개발에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주면 결과적으로
국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저희는 뭐 외산 제품을 5년에서 10년 정도 쓴 고객사를 다 윈백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외산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사용자 경험보다 더 나빠지면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산품 애용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국내 제품을 사용하겠지만, 민간기관의 은행이나 전자회사가 국내 제품이니까 꼭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리는 절대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쓰는 제품이 국내 제품이든 외산 제품이 상관없이 그거보다 더 좋아야만 새로 도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줬기 때문에 윈백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외산 제품들이 뭐 압축률 때문에 넘사벽이라고 했는데, 해보니 이미 그 기술이 보편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넘사벽 기술은 없는 것으로 거의 봅니다. 공공에서는 보안 기능 확인서 인증했고요. 그 문제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20년 동안 그 외산 제품하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싸우면 윈백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격차가 나다가 5년 지나면 기술이 비슷해집니다. 걔네는 95점이고 저희는 93점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라이선스 같은 거로 사고를 칩니다. 10년쯤 지나가면. 아까 말씀 것처럼 외산 제품이 10년 지나가면 낙인 거가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올리거나 해당되는 기업이 딴 데 인수되면서 라이선스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객들이 기존에도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라이선스를 바꾸니까 더욱더 울컥해서 소만사 걸로 바꾸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외산 마라 만드는데 시만텍 같은 거를 대체해 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시트릭스와 VM웨어도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5년 내에 30%, 50% 대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삼복 컴퓨터가 1970년도에 애플2가 나왔죠. 삼복 컴퓨터가 그 5년 후인 1982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5년 정도 후에는 국산화가 되고 그 외에 대체하는 건데,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도 해보니 전혀 넘사벽인 기술이 없더라. 글로벌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은 없더라. 충분히 대체 가능한 기술이고, 그래서 수만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으니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마지막에 ABC 뉴스 라이브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VDI 들어와서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디자이너 캐드에서 엄청 해상도가 필요한 이런 사람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니드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한 디자이너 화소가 좀 틀려요. 해상도가 좀 더 필요해요. 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 빼고는 일반적인 오피스, 인터넷 서핑 등등의 모든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다 커버한다는 거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 한번 하시면 완전 뜯게 되는데. 네. 1분, 2분 남았는데요. 사실은 VDI가 망분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하고 엔드포인트하고 VDI하고 이제 자료 연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자료 공유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한 것처럼 텍스트 정도는 복사하면 안 되겠냐? 텍스트 공유할 수 있냐? 그다음에 HTML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냐? 이미지 로고 같은 거 있는데 로고를 하기 위해서도 망연계 솔루션을 써야 됩니까?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향에 따라서 업로드 다운로드 통제해서 자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예 파일 자체를 로컬에서 로컬 PC에서 VD로 업로딩, VD에서 로컬로 다운로딩 하는 것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복사가 허용됐기 때문에요. VD하고 로컬하고 파일 복사하는 걸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사하면서 뒤에 검역소가 돌아서 악성 코드가 있으면 튕겨내고 개인정보 튕겨내고 그리고 복사한 내용에서 모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복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망연계 솔루션을 대체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